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상장한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는 좀 이 채권 투자가 굉장히 좀 편리해질 것 같아요. 존속 기한형, 만기 존속, ETF인데 만기가 있다? 이게 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예금도 아니고 이게 채권도 아닌데 만기가 있다니, 이게 마치 주식인데 만기가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언밸런싱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은 최근에 각종 금융 규제가 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금융 상품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기가 있는 ETF가 이미 출시가 됐고, 또 얼마 전에는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ETF도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드릴 이 존속 기한형 ETF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ETF예요. 만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만기 때 얘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주식 상장 폐지처럼 뭐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돼서 날아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상장 폐지가 되면서 내 돈은 돌려주고, 그러니까 상환되고 끝나는 개념의 ETF입니다. 참고로 거래 방식에도 차이점은 전혀 없어요. 기존의 ETF처럼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상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상품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서 이 채권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운용 방식이 만기 보유 전략을 지향합니다. 지향 아니고 지향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이 ETF를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만기 수익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ETF나 펀드로 이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단점이, 뭐 대략적인 예상 수익률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한 예상 수익률을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은 기준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함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존속 기한형 ETF를 활용을 해서 이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금 가입을 하듯이 내가 1년 뒤에 3%, 4%, 5% 이렇게 수령 가능한 이자 금액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계획 있게 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이 존속 기한형 ETF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존속 기한형 ETF들이 이번에 상장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운용사에서 8개의 존속 기한형 ETF를 출시를 했어요. 삼성에서 2개, 미래에서 하나, KB에서 2개, 그리고 한투에서 2개, 농협에서 1개. 그리고 각각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삼성에서는 국고채와 은행채 ETF를 출시를 했고, 미래는 회사채, KB는 회사채만 출시를 했죠. 한투도 회사채만, 그리고 농협은 국공채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만기가 농협만 유일하게 10년짜리를 출시를 했습니다. 존속기한형 ETF의 이 앞에 숫자는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그러니까 얘는 23년 12월이 만기고, 뭐 얘는 24년, 대부분은 뭐 23년, 24년, 25년짜리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농협의 하나로 ETF만 10년짜리, 그러니까 32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존속기한형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게 채권 투자가 사실 까다로워요. 은근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예금이랑 거의 흡사한 상품인데, 예금과는 좀 다른 게 이 채권은 가격이 바뀌거든요. 금리 환경에 따라서 어쩔 때는 오르고 내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뭐 3% 이자 주는 채권이 중간에 가격이 빠져서 만기 수익률이 2%밖에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가격이 더 올라서 만기 수익률이 5%, 6%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 환경이 어땠죠?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채권은 금리가 오르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채권들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은 이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이 간접 투자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펀드나 ETF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해당 상품들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채권 투자를 하실 때 기초 지식 없이 하신 분들은 이게 좀 멘붕이었던 거죠. 나는 위험자산을 빼서 안전자산인 채권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뭐 마이너스라니, 그것도 뭐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뭐 심지어는 뭐 8%, 10% 이렇게까지 마이너스가 되니까 소위 그러니까 멘붕에 빠졌던 거죠. 이게 만약에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채권을 사서 그냥 만기까지 보유했었다라면은 뭐 중간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뭐 빠지던 오르던 그냥 만기 때
상환금 받고 그동안에 이자금 다 받았기 때문에 손실은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펀드나 ETF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펀드들은 잔존 만기, 이 듀레이션을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채권을 계속 거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5년 전에 산 채권이 시간이 지나면 잔존 만기가 4년, 3년으로 짧아지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팔아서 잔존 만기를 5년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 채권들은 계속 팔고 또 새로운 걸 계속 사야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채권 가격이 바뀌게 되면은 이 펀드나 ETF의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금융상품을 통해서 채권 투자를 하게 되실 경우에는 투자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금처럼 1년, 2년에 5%씩 10% 수익률을 딱 기대할 수 있겠다. 이게 금리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존속기한형 ETF예요. 그래서 이 존속기한형 ETF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금리 환경에 크게 상관없이 채권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만기 수익률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채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존속기한형 ETF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존속기한형 ETF가 예금보다 과연 매력적인가? 자, 첫 번째는 이 예금보다 이 기대 성과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은 안 되는 상품이고 또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 기대 성과는 예금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을 수밖에는 없죠. 최근에 예금이 5%에서 한 6% 정도의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 회사채 채권 기준으로도 한 6% 정도의 기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저축은행의 예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실 이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없죠. 하지만 이 상품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예금 같은 상품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이자 페널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상품은 물론 이 중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 채권 가격이 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좀 변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아무래도 직접 투자를 하는 것 대비해서 이 기대 성과는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거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이 운용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상품은 직접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채권 투자가 사실 굉장히 조금 복잡하거든요. 어떤 걸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 존속기한형 ETF를 활용을 하면은 일단 좀 명확하게 만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단일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직접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 대비 안정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월분배금 활용이 가능해서 재투자 효과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월분배금은 그냥 이자를 매달 주는 개념인데 모든 존속기한형 ETF가 이 월분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KB ETF가 월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투자 효과, 그러니까는 복리 효과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존속기한형 ETF의 만기 수익률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11월 21일 기준입니다. 코덱스 은행채가 약 4.9% 정도 나오고 국고채가 3.8% 정도 나와요. 얘네들은 만기가 한 1년 정도 남은 채권 존속기한형 ETF들이고 KB스타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5.8%에서 4.8% 정도, 그리고 타이거가 5.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존속기한형 ETF를 투자를 할 때 주의점은 없는가? 바로 추적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채권 ETF의 운용 전략은 만기 보유라서 이 만기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하지만 투자자가 중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성과의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운용사가 제시하는 만기 수익률은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만기 수익률도 엄연히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확정 수익은 아니다라는 점도 반드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존속기한형 ETF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존속기한형 ETF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 ETF 덕분에 앞으로 이 채권 투자가 조금 더 다양해졌고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